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11월 2일 이제 11월장을 앞두고 제가 오늘 LNF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또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런 조정으로 끝이 나면서 과연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과연 고점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의 행보와 또 앞으로 남은 일정들과 또 현재 나스닥이 어떻게 끝났고 이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볼 만한 또 LNF에 대한 단기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나 매도에 대한 관점들까지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역시나 우리나라 언론이나 기사에선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고 또 에이펙 회의에서 계속 이 반도체 쪽 AI 쪽을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다르게도 나스닥장은 또 다른 또 국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흐름, 특히나 LNF도 물론 개별 재료도 너무나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개별 재료가 좋다 하더라도 현재 2차 전지 전반적인 시장이 만약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국면으로 바뀌게 되면 동반해서 어쩔 수 없는 조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NF는 분명 단기적인 조정은 나왔고 2차 전지 또한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흐름이었는데 낙폭이 조금 더 심화되어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오히려 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행복한 날들 가득할 거라 봅니다. 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일단 나스닥장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장을 보면은 일단 나스닥 지수가 0.61% 가까운 상승으로 하긴 했어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그런데 이 엔비디아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밀리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밀리면서 끝났는데 지수가 그래도 방어를 해줬던 건, 이번에는 반도체 AI는 좀 밀렸지만 그 외 다른 섹터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물론 반도체와 AI가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한풀 꺾이고 어느 정도 횡보 구간만 가져가고 살짝 눌리더라도 여기에 대한 다른 섹터들로 충분히 돈은 더 들어올 거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시장은 AI 반도체 쪽으로 조정이 좀 나왔지만 볼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우리나라 2차 전지 방향성과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이 아닌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종목들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ETF 시장도 볼게요. 분명 엔비디아나 다른 섹터들이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건,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언론사에서는 워낙 그 젠스랑 관련된 내용들을 막 내비치면서 단기적으로 내일 장 초부터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눌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야 합니다. 네, 무조건 기회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가 정말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게 이제 11월 1 주차 일정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주가 너무나 일정들이 타이트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정들이 많았잖아. 11월 1 주차를 보면 지난주보다는 별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PMI나 또 연준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이번엔 실적 발표 같은 경우 팔란티어 AMD 정도만 중요하고, 그 중요한 건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 11월 7일 날 또 우리 LNF가 또 테슬라와 또 관련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를 좀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분명 0.25bp, 우리 2차 전지에도 금리 인하는 분명 호재고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기정사실화된 내용이었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약간은 매파적인,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비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 다 좋았지만 미국 중국 정상회담에서 분명 관세에 대한 내용들도
협상이 잘 됐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좋을 만한 기대감이 뭐가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재료에 대한 소멸 부분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쪽도 그렇고 원전 쪽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게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러한 시장은, 경제는 좋아질 거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가의 가격은 이런 기업의 가치에 계속 수렴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이런 상승 추세라는 건 항상 이런 고점과 저점, 등락폭들이 꽤나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LNF에 대해서 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 추세를 만들었잖아요. 이 추세를 만들었다면 조정은 불가피하게라도 오고, 이 불가피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들이 입을 벌리면서 어느 정도의 타점 안에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패턴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앞으로의 타점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잡아가야 될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관점은 전혀 변한 게 없고요. LNF는 기술적으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하락세기로 주가가 떨어질 때 저점 이탈이 계속 되지만, 이런 저점 이탈이 나오는 단계에서 이 RSI 저점을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고, 우린 지금부터 이러한 등락폭들에 따른 파동에서 오파 끝까지 끌고 가야 되고, 1차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은 여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매도에 대한 관점은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의 오파 고점이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조정 단계가 이 4파 조정 단계가 진행 중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내일 장 초반에 주말간 나왔던 막 내용들에 역시나 반도체 AI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는 기회로 삼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단기 파동에 대한 5파 고점과 장기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에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대응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는 30% 수익을 볼 때 우리가 수익을 정말 60% 혹은 100% 혹은 150%대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할 줄 알면 우린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 단계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지금부터 이제 정확한 이런 타점들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거고, 누구보다 빠르게 네,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사실 이런 라이브 방송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을 찍을 거지만, 이게 장중이다 보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일하는데 바빠 가지고 영상을 다 못 챙겨 볼 수도 있고, 매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우리가 또 바쁜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주부님들도 또 그렇고 바쁘실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최대한 먼저 라이브 방송을 켜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이 정확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달에 많아봤자 최소 2번에서 4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매번 다르겠지만 타점이라는 게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초단타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또 같이 진행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LNF의 앞에 두 글자 LN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LN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알려드릴 건데, 대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좋은 관점을 드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요. 가끔씩 기프트코인이나 선물, 막 커피, 특히나 스타벅스 커피, 막 치킨, 막 BHC, 막 교촌치킨 이런 거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받으면 안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게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LNF 혹은 LN이라고만 남기시면 된다. 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이런 타점을 같이 공유하는 이유, 그리고 왜 이런 걸 너 혼자 하면 되지 공유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 미국 증시도 하고 미증시도 하고 코인 시장도 합니다. 정말 바쁩니다. 이 LNF 타점 하나 알려준다고 해서 뭐 제 모든 걸 또 관점을, 모든 종목들에 대한 관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코인이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잡는 그런 종목들은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같이
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구독자방 링크도 다 따라서 좀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다 발송을 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빚도 많이 져 보고 맨날 할 때마다 손실 보고, 그런데 남들이 매수하라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매도하라고 매도하고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가 돈을 정말 많이 잃었는데,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이런 타점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 나갔던 거. 이게 가장 저에게 또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거니까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LNF의 LN 이렇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또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받아보시고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또 11월 달 함께 나가면 우리 좋은 타점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을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